안녕하십니까. 가축질병 발생 시 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함께 교육을 진행하게 된 가축위생방역정본부 충남 중금사무소 고영태 소장입니다. 교육 순서는 총 4가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질병 발생 단계별 대응 절차 및 보고 체계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질병 발생 시 방역지 초동 대응 요령령의 투입부터 철수까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질병 발생 시 인근 농가에 대한 신속한 농장 정보 혼행화 운영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 발생 시 전해찰 운영 요령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계란 산지 가격표입니다. 2020년 12월 중순부터 계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높은 가격으로 지속돼 있는 계란값, 요즘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계란 39만 판을 사시는 데는 약 만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2020년 12월에 상승한 계란값이 2021년 7월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계란값,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난해 11월 정읍 유용오리 농장을 기점으로 올해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109개 농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살처분된 가금류는 약 2,800만 마리, 이 중 산란계는 1,670만 마리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회복할 기점인 올해 10월까지는 계란값이 계속 고공행진할 예정입니다. 만약 조류인플루엔자를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 막았다면 계란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가축질병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학습을 통해 축산농가 차단 방역을 목표로 가축질병 발생 시 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질병 발생 단계별 대응 절차입니다. 먼저 유기형을 살펴보면 악성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제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질병이 발생하여 재난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 돼지 등 우주류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축 및 축산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가축 및 축산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신종 가축질병이 전국적 규모로 발생하여 축산업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우려되는 경우의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 또는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 활동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방과 대비는 일선에서 일하는 방역직 직원 업무가 증가하는 시기로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대응은 예찰직 여러분이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 차이는 있지만 현장 방역직에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 검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예찰직 예찰 횟수가 증가해 대응 시 예찰직 여러분의 힘든 사항이 발생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예방은 가축질병 사전 검색을 위해 중앙지역 예찰 협의를 운영, 활성화 및 상시 예찰 활동을 하고,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자 등에 대한 검색 활동을 실시하며, 예방약품, 비축 확보, 가축질병 검사 장비 및 진단기술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자율방역의식을 향상하고 소독 등 차단 방역 활동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 대비는 가축질병 위기 발생 대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가축질병 종류별 세부 방역 요령 등을 검토 시행하며 가축질병 위기에 대한 긴급 행동지침 SOP를 마련하고 사전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대비를 합니다. 세 번째 대응은 위기사항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형태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 추가 확산 차단 및 조기 근절하고 가축질병 위기 사항 발생 원인 및 위기 형태에 따라 효과적인 방역 체제를 마련하여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신속하게 차단해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 복구는 살처분, 축산농가 등 피해농가에 대한 재활 및 관련 사업, 피해 복구 지원을 하고 가축질병 예찰 활동 및 근절 확인으로
가축질병 분야 위기에 대한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및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위기관리 활동을 알아보았고 다음은 위기경보 단계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경보 단계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가축질병에 대한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심은 평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방역에 신경 써 관리해야 하는 단계이죠. 다음은 주의의 경우 구제역은 의사 환축 발생 시나 백신 접종 유형 환축 발생 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이동 유입 시기, 농장 의사 환축 발생 시, 평시 농장 발생 시, 아프리카 대절병은 국내 의사 환축 발생 시 주의 단계로 지정합니다. 경계의 경우 구지역은 백신 접종 유형이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시 또는 국내 신종 가축 질병 발생 시를 말하며 심계의 경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백신 접종 유형 및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시 심각 단계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제역 방역 체계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국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아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비상체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AI, 구제역, ASF 발생 시는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구제역 질병 외 아프리카 대절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상황실 및 방역대책본부 질병 이름만 다르고 방역체계도는 동일합니다. 다음 보시는 체계도는 상황 발생 시 역할에 따른 보고 절차 표입니다. 현장에서 의심축 확인 및 전화해찰 과정 중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관할 사무소장에게 구도로 즉시 상황 보고를 하고 사무소장은 관할 도움부에 그리고 도움부는 본부로 우선 구도 보고하며 본부는 최종 농식품부로 구도 보고 후 서면 보고합니다. 의심축 확인 시 동시에 시도, 지자체, 가축 방역기관 등으로 즉시 신고하고 보고 절차에 따라 사항 보고를 하며 시도, 지자체, 가축 방역기관 등으로부터 간이 정밀검사 등을 정보를 습득할 경우 구도로 즉시 보고합니다. 긴급 상황 구도 보고 후 본부 상황실로 1시간 이내에 서면 우선 보고를 하고 서면 우선 보고 후 검사 결과와 방역 추진 사항을 지속 파악하여 수시 전파합니다. 농식품부 및 시도 가축 방역기관 초동방역팀 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 상황실로 구도 보고 후 1시간 이내에 서면 투입 보고합니다. 도축장 의심 개체 발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초동방역팀 운영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있는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시 여러분들도 고생하시지만 방역직 직원께서는 추운 겨울철 초동방역팀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에 보고 계신 초동방역팀 운영 요령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기 전에 각자 머릿속에 그 상황을 생각하며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초동방역팀 운영 요령은 상황 발생 전, 상황 발생, 초동방역 임무 수행, 초동방역팀 철수의 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상황 발생 전에는 구제역, AI, 아프리카 대절병 긴급 행동지침, SOP에 따라 평시 발생 전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상황 발생 전 비상연락체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관리 및 주기적인 초동방역팀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초동방역팀 투입을 합니다. 상황이 발생하여 본부로부터 조직명령을 접수받고 투입된 초동방역팀은 상황 접수 후 가능한 1시간 이내에 발생 농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동방역팀 임무 수행 과정은 의심축 발생 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축방역관은 시군청 시험소 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의심축 발생 농장 입구에 의심축 발생 사실과 출입금지를 위해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 후에는 통제초소 설치하여 소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의심축 발생 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의심축 소유자의 동거가족, 소유자의 고용된 자와 가축,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출입을 제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 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 위생을 확인하고 출타를 허용합니다.
의심축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가축, 기타 개, 고양이 등 사육 현황 조사 및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도본부 및 가축 방역관에게 제공합니다.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 관리합니다. AI 의심축 발생 농장에 투입된 초동방역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간염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초동방역 철수 시 본부장의 철수 명령 시까지 당해 농장 입구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철수는 질병별로 다른 사항을 갖고 있어 그 사항에 맞게 철수하여야 합니다. AI 양성 농장은 살처분 및 매몰이 완료된 후 관할 시군의 관련 사항을 인계 후 철수합니다. 구제형 및 ASF 양성 농장은 살처분 및 분변 등 잔존물 처리가 완료된 후 관할 시군의 관련 사항을 인계 후 철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초동방역팀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살처분 종료 후 철수할 수 있습니다. 초동방역팀은 검사 진행 상황, 살처분 상황 등에 따라 조기 철수 및 투입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군과 합의하여야 합니다. 초동방역팀은 철수 시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방역 차량 등 장비를 소독하여야 하며 그간 수집한 정보를 가축 방역관에게 제공합니다. 철수 후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추가 세차, 소독을 실시하고 투입 인력은 인근 목욕탕에 목욕을 실시합니다. 초동방역 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음성일 경우 일상적인 방역 업무 추진, 양성일 경우 AI 구제역 철수 다음 날부터 최소 7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감수성 동물 사육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AS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철수 다음 날로부터 10일간 주말 공휴일 포함 감수성 동물 사육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양성농가에 투입된 인력은 다른 양성농가에 대한 초동방역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재투입이 가능합니다. 초동방역팀 임무 수행 절차로만 1시간을 교육해야 될 부분이지만 본 교육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향후 심화 과정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병 발생 사항 시 농장정보 현행화 운영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장정보 현행화 보고 체계를 보시면 왼쪽부터 방역직 부소장은 축산 현장에서, 위생직 부소장은 도축 업무 과정 중, 전화해찰직은 농가와 통화 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소장은 도무에서는 본부 정보사업부 및 방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그리고 예찰센터로 보고합니다. 최종 본부 정보사업부에선 농림축산식품부와 본부장, 전무이사 순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발생 농장이란 것은 의심축, 이산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보호지역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인 예찰지역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용어에서 많이 헷갈린 단어 중 의심축, 의사환축에 대해 알아보면 의심축은 축주 또는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이 질병으로 의심되어 신고하는 가축으로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에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은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합니다. 다음은 농장정보 현행화 운영 중 상황 단계별 조치 사항입니다. 위기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관심, 주의, 심각. 질병 발생 전의 위기 단계는 관심으로 평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고병호성 항원 출시나 AS 항원 검출 시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 질병 발생 지점, 방역대 농가를 신속히 현행화 실시합니다. 주의 단계 가급류 1단계는 60분 이내 관리 보호지역 전업농 현행화를 실시하고 2단계 120분 이내 관리 보호지역 허가 등록 농가 현행화를 실시하며 3단계 180분 이내 예찰지역 전체 농가 현행화를 실시합니다. 주의 단계의 멧돼지는 1단계는 30분 이내 관리 보호지역 현행화를 실시하고 2단계 60분 이내 예찰지역 포함 전체 농가 현행화를 실시합니다. 농장 발생으로 위기 단계 심각으로 격상되면
상황 접수 시 해당 농가를 신속히 현행화 추진합니다. 심각 단계의 AI는 1단계는 10분 이내 발생 농가 현행화를 실시하고 2단계 60분 이내 관리보호지역 전업농가 현행화를 실시하며 3단계 120분 이내 관리보호지역 허가 등록농가 현행화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180분 이내 예찰지역 전체 농가 현행화를 실시합니다. 심각 단계의 ASF는 1단계는 10분 이내 발생 농가 현행화를 실시하고 2단계는 30분 이내 관리보호지역 농가 현행화를 실시하며 3단계는 60분 이내 예찰지역 전체 농가를 현행화 실시합니다. 심각 단계의 FMD는 1단계는 10분 이내 발생 농가를 현행화 실시하고 2단계는 60분 이내 관리지역 농가 현행화를 실시하며 3단계는 120분 이내 보호지역 농가 현행화를 실시, 4단계는 180분 이내 예찰지역 농가 현행화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농장정보 현황화 위기 단계 관심, 주의, 심각의 상황 단계별 세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병 발생 상황 시 전화예찰 운영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예찰 상황별 예찰 현황을 보시면 상시 예찰과 특별 예찰로 구분합니다. 상시 예찰 시 크게 도원부 예찰직 대응요원, 일반 예찰직 그리고 사무소 예찰직으로 나눕니다. 전화예찰의 목적을 보시면 전화예찰을 통한 가축질병 조기검색 및 축산정보 홍보 안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신고 접수 상담을 통해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질병 발생 시 방역지역 내 농가 발생 현황, 정책 정보, 방역 조치를 알려주고 국내외 주요 가축질병 현황 및 관련 사업 정보 등을 안내합니다. 또 축산 관련 법규, 축종, 계절별 사양, 방역, 질병관리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정보 신뢰성 확보 및 질병 초기 대응을 위한 농장정보 현황화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별 전화예찰 중에서 특별 예찰은 오늘 교육시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전예찰 중 특별 예찰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시 예찰의 경우와 비슷하나 추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별로 구제역 발생 시 대응 요원은 관리 예찰 지역 내 비업조 또는 통화 거부 우제리 농가 예찰을 합니다. 임상 증상 확인, 사항별 긴급 조치사항,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SOP, 표준 행동 요령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합니다. 긴급 대응 요원은 발생 지역 예찰 및 임상 증상 확인, 사항별 긴급 조치사항, 구지역 긴급 행동지침 SOP, 표준 행동 요령 홍보 및 안내를 합니다. 일반 예찰직은 관리지역 3km, 예찰지역 10km 이내 우제리 농가 전예찰을 실시합니다. 우제리 농가에 대한 전예찰 완료 후 타 축종을 실시합니다. 구지역 발생 사항이면 돼지, 소, 기타 우제류, 가금류, 축종 순으로 추진합니다. 사무소 예찰직은 필요시 해당 사무소 우제리 농가에 대해 전예찰 지원하고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예찰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금류 농가에 대한 전예찰 완료 후 타 축종 실시를 합니다. 닭, 오리, 기타 가금류, 돼지, 소, 우제류 축종 순으로 추진합니다. 질병 발생 시 1차 예찰은 발생 농장 기준으로 3km 이내 전업농가 현행화 및 일일 전화 예찰을 실시합니다. 전업농 기준 닭 3,000수, 오리 2,000수 이상, 메추리 1,000수 이상으로 일일 전화 예찰 실시합니다. 질병 발생 사항에 따라 주기 대상 변동 가능하며 우선순위 결정 후 전화 예찰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 대절병 발생 시 야생 멧돼지 검출 지역 10km 및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양돈 농가 일일 전화 예찰을 실시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동일하게 전화 예찰을 실시합니다. 구지역 발생 시 취약지역 우선 전화 예찰을 실시합니다. 질병 발생 사항에 따라 주기 대상 변동 가능하며 우선순위 결정 후 전화 예찰을 실시합니다. 일일 전화 예찰 시 일일 간격 3회 실시 후 미수신 농가의 경우 지자체 통보 및 방역사 인계, 유무선 확인 및 농가 방문 등을 합니다. 2차 예찰 추가 시 조기 검색을 위한 일일 예찰을 합니다. 항체가 검출될 경우 방역대 10km 이내 감수성 축종 사육 농가 대상으로 방역대 해제 시까지 실시하며 야생조류의 경우 실체치일 기준 21일간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가축질병 발생 시 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축질병 발생 시 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